항암치료 부작용 관리 방법과 퇴원 후 주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항암치료의 부작용과 그에 따른 관리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참고하시어 각 가정에서 보다 쉽게 부작용을 관리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암치료를 받는 대상자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크게 골수기능 저하, 위장관 장애, 피부 증상, 신체에 작용하는 독성, 기타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부작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골수기능 저하. 먼저 골수기능 저하로 인한 감염입니다. 항암제 투여 후 보통 1-2주 이내에 몸의 백혈구 수치가 최저치로 감소합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런 백혈구 수치가 내려갈 경우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감염의 증상으로는 고열, 오한, 기침, 목의 통증, 가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음식과 관련 없는 설사, 배뇨시 통증이 있다면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감염은 무엇보다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또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도록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대유행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신 후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문지릅니다. 이때 6단계를 지켜서 손 씻기를 수행합니다. 먼저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그 다음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릅니다.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지른 후에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을 돌려주면서 문지릅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는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처 부위는 세균의 침투와 이동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상처 예방 또한 중요합니다. 관장 혹은 자약을 주의하고 여드름은 짜거나 긁지 않습니다. 치과 치료는 구강 내에 상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만약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된다면 타이레놀과 같은 임의 해열제를 복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응급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기구와 식기는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날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고 길거리 음식과 상한 음식을 주의합니다. 다음은 출혈입니다. 출혈은 골수기능 저하로 인해 혈소판의 생성이 부족하여 나타납니다. 코, 잇몸, 그리고 질출혈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변비를 예방하여 변비로 인한 항문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부드러운 칫솔로 구강출혈을 예방합니다. 소염 진통제와 항혈전제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복용하고 빈혈에 좋은 음식인 고기를 권장합니다. 위장관 장애. 오심과 구토는 항암제 투여 후 2시간에서 8시간 후에 나타나 3에서 5일 정도 지속됩니다.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음식을 권장드리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식사합니다. 음식은 소량씩 자주 섭취하되 메스꺼움이 심할 때에는 억지로 먹지 않습니다. 구내염은 항암으로 인한 점막세포 손상으로 발생합니다. 구강 청결을 유지하고 시중에서 파는 가글액은 점막액을 더 자극하기 때문에 필요시 가글액은 처방받아 사용합니다. 자극이 적은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고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합니다. 음주와 흡연은 절대 금물이며 입안이 건조할 때에는 자주 물을 섭취하고 무설탕 사탕이나 껌을 이용하고 입술 보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식욕부진과 체중 감소가 일어납니다. 치료 중에는 고열량, 고단백 식이로 체중을 유지하고 단백질 보충이 어렵다면 영양 보충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소량씩 자주 섭취하도록 하고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인 미숫가루, 두유, 계란 등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설사는 항암제로 인한 장 점막 세포의 손상으로 장 속의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설사가 심할 경우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이후 미음이나 죽부터 서서히 식사를 진행합니다. 쏟아지는 물 형태의 변이 하루 2, 3회 반복 시에는 로페라마이드와 같은 지사제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과 이온 음료, 사과 주스로 수분을 보충하고 감자나 바나나, 오렌지로 부족해진 칼륨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변비는 특정 항암제와 진통제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변비를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섬유질이 많은 채소, 버섯, 해조류 등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또 규칙적인 식습관과 가벼운 걷기 운동은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백혈구 수치 감소로 인해 외부 질환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힘을 주는 행위와 처방 없이는 관장과 자약으로 인한 점막 손상은 피하도록 합니다. 피부 증상, 탈모, 발진, 수족증후군. 탈모는 보통 항암치료 시작 2, 3주 후에 시작되고 치료 종료 후 6에서 8주 후에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탈모 관리를 위해서는 두피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극을 줄이기 위해 부드러운 빗질과 린스를 사용하고 헤어드라이기는 가능한 멀리 떨어뜨려 사용하여 열로 인한 자극을 피하도록 합니다. 외출 시에는 두피 보호를 위해 모자나 스카프를 사용하고 완전 탈모 시에는 두피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줍니다. 가발 착용은 탈모를 감추고 두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탈모 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한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은 생기면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지 말고 순한 비누와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오트밀이 포함된 비누와 로션, 크림 등은 가려움을 완화시키고 뜨거운 물은 소양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합니다. 면 같은 부드러운 섬유로 된 옷을 느슨하게 입어 피부의 자극을 줄이고 강한 햇빛이나 열에 피부를 직접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와 긴 소매 옷,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족증후군은 손바닥, 발바닥에 붉어지고 부으면서 피부가 벗겨지거나 이상 감각과 저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손발에 홍반이 나타날 경우 피부에 물이 닿지 않게 하면서 얼음찜질을 해주고 뜨거운 것을 만지거나 걸레를 짜는 등 피부에 자극이 되는 행동은 삼가합니다. 홍반에 통증과 진물이 동반될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고 필요시 연고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물집이 생긴 경우에는 터뜨리지 않도록 하며 터진 경우 감염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신체에 작용하는 독성. 항암제에 의한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해 손끝과 발끝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집니다. 따라서 뾰족하고 뜨거운 물건을 만질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추위나 찬 것의 노출을 피하도록 합니다. 찬물을 마시는 것을 삼가하고 겨울에는 장갑과 양말을 반드시 착용합니다. 손을 비비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일부 항암제는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녹즙이나 달인물 등 특정 건강 보조식품 및 한약은 항암 치료 중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복용을 금지합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와 소화제, 변비약 등은 치료 중에도 대부분 복용이 가능하지만 치료 전에 필히 의료진과 상의하여 복용하도록 합니다. 기타 증상, 통증과 피로. 손발 저림을 일으키는 항암제가 보통 근육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치료 후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팔과 다리에 큰 관절에 발생하며 4에서 7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통증이 심하면 참지 말고 처방된 진통제를 투여하도록 합니다. 과도한 휴식은 오히려 피로를 증가시킵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균형이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분 섭취, 고칼로리, 고단백질의 음식은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항암제 투여 후 며칠간은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항암 치료에 따른 부작용과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38도 이상 고열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조절이 되지 않는 출혈이 있을 때,
하루 8회 이상 설사가 지속될 때, 의식장애가 있을 때, 24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항암치료 부작용 관리법 교육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